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복사라고 하는 개념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 복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 개념을 할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어떤 a라고 하는 값이 5라고 했었을 때 이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a가 갖고 있는 값을 그대로 전달했었을 때 지금 a의 값을 할당하는 셈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기존의 변수가 갖고 있던 값을 다른 변수에 딱 할당시키는 것, 그 기능을 우리가 복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사를 가지고 얕게 복사할 수도 있고요. 깊게 복사해 줄 수 있대요. 그게 당초에 무슨 말인지 얕은 거, 깊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int의 복사입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전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딩을 했었을 때 a, b를 출력해보게 되면 같은 값을 출력해주게 될 겁니다. 둘 다 지금 1이 나오죠? 자, 이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a라고 하는 변수에 1을 할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할당 연산자를 만나면 좌변이 아니라 우변부터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우선이고요. 메모리 어딘가 1번지에 저장이 됐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파이썬은 C 언어랑은 다르게 모든 데이터 타입들이 참조 자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1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이 1을 담은 1번지를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A에는 1번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B에다가는 A의 값을 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B에다가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냐? A가 가지고 있는 이 1번지를 담아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지는 여길 가리키죠. 그래서 A나 B나 둘 다 1번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1이 출력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1이죠. 자, 이렇게 이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를 그대로 복사시켜준 다음에요. 제가 이번에는 B를 1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당연하게도 A는 1, B는 10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결과를 그림으로 마저 그려보면요. 제가 지금 추가한 코드는 이 7번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 할당연산자 우변을 보시면 1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어딘가에 100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2번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B에다가 할당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B는 1번지가 아니라 2번지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1번지를 가리키지 않고 2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력을 봤을 때는 A에는 1번지에 쫓아가서 1이 나오게 되지만 이 B는 2번지로 주소를 갈아끼게 됐으니까 2번지로 가서 100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int의 복사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A랑 B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다시 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해당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이 저장 주소가 하나밖에 없을 테니 아주 심플하게 복사가 진행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볼 케이스는 주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리스트의 복사를 볼 건데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묶음 데이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마다 주소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주소도 역시 n개가 됩니다. 말로만 하기보다는 코드를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언더바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괄호로 묶어줬으니까 리스트죠. 자, 그 다음 리스트 언더바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리스트 언더바 a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복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프린트 리스트 언더바 a, 리스트 언더바 b를 하셨을 때는 역시 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 결과 보시면 1, 2, 3, 1, 2, 3 둘 다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요. 제가 리스트 언더바 b에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100을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예상해 보면 우리 아까 int의 복사의 경우에는요, 이 b와 a가 같은 주소를 참조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b를 다시 변경시켰을 때 b만 변경이 되고요, a는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a가 1이고요, b가 1이었을지라도 이 b를 100으로 변경시켰을 때 a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했었을 때 이게 1, 이게 100이 출력이 됐었죠. 자, 그래서 같은 논리로 이 리스트 A랑 리스트 B를 한번 예상해 봅시다. 이때 이 리스트 언더바 A라고 하는 변수, 이 A에는 1, 2, 3이 들어있을 거예요. 1, 2, 3. 자, 이랬을 때 B에도 역시 같은 값을 넣어줬죠. 그래서 B도 역시 1, 2, 3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B의 첫 번째 값을 100으로 바꿔줬으니까 B만 100으로 바꿔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얘랑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걸 출력해봤을 때 a도 역시 첫 번째 값이 100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int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변경이 가해지면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됐었는데요. 리스트의 복사의 경우에는요,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었을 때 특정 부분을 수정하게 되면 변경을 가하더라도 변경을 가한 변수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녀석도 같이 변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int의 복사의 양상과는 다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in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소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리스트의 경우에는 콤마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3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첫 번째로 아까 그려보았던 이 int의 복사 케이스에서는 5번 라인에서 b와 a가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1번지, 둘 다 1번지를 참조하고 있었지만 이 6번 라인 b에 100을 할당하게 됨으로써 b에서 1번지를 참조하던 것이 2번지로 이 할당을 옮겨감으로써 다른 곳을 참조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리스트 복사 케이스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한 줄 한 줄 천천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번 라인인데요. 이 할당 연산자 우변을 먼저 해석하게 되니까요. 이 리스트를 할당해 볼게요. 이 1과 2와 3을 저장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은 1번지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는 2번지에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3은 3번지에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1번지, 2번지, 3번지를 이 리스트에다 묶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개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묶어진 공간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이건 총 3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1번지, 두 번째 칸에는 2번지, 세 번째 칸에는 3번지, 각각 1값, 2값, 3값에 대한 주소값이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거죠. 1번지는 1번지, 2번지는 2번지, 3번지는 3번지. 자, 여기까지 세팅이 끝났으면 이 세팅은 지금 이 할당 연산자 우변을 세팅하게 된 겁니다. 이 리스트를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를 리스트 A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 A는 뭘 담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이 묶음 데이터가 담겨있는 해당 주소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묶음 데이터의 주소값을 A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그림이 우리가 리스트를 할당했었을 때의 그림이 됩니다. 이거 리스트 할 때 배웠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1번 라인 보시면 리스트 B에다가는 리스트 A가 갖고 있는 값을 할당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박스가 마련이 될 거고요. 여기에 뭘 가리키나 봤더니 이 A가 갖고 있는 이 4번지를 그대로 복사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도 역시 같은 리스트를 참조하게끔 세팅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12번 라인을 해석해보면요. 이 B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이 3개 중에 요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 녀석을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100을 메모리 어딘가에 할당을 해줘야 될 거고요. 이 친구를 제가 5번지라고 할게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5번지로 갈아 끼워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저는 분명 이 B에 대한 첫 번째 값만 바꿨을 뿐인데요. A도 같은 리스트를 참조하고 있다 보니 이 A도 이 첫 번째 값이 덩달아 수정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가 다른 부분이 왜 발생하냐면요. 이 int 복사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작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B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B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에 변경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 변경하는 걸 잘 보시면 리스트 B를 직접 수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B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조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참조하고 있는 4번지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요소를 수정하다 보니 A도 함께 수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 리스트의 복사의 경우에는 어떤 리스트를 할당했었을 때 같은 리스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시켰을 때는 같이 변경되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점이 리스트 복사의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이번 그림과 같이 이 A가 참조하고 있는 리스트를 그대로 참조하게끔 하는 이런 복사 방식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반해서 1번 케이스처럼 복사된 데이터에 대해서 조작을 가할 때는 원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영향이 없는 그런 복사 방식도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11번 라인, 리스트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리스트 A를 그대로 활성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값을 복사하냐, 첫 번째 층에 있는 녀석을 복사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벽 앞쪽에 있는 이 4번지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는 같은 리스트를 참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층위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층위를 복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층위를 복사한다고 했었을 때 주인공이 되는 데이터는 요 녀석이었거든요. 이 복사하고자 하는 대상의 바로 전층. 그러니까 이 여기 층위를 복사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는요, 주인공이 되는 데이터들은 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묶음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세 개의 묶음 데이터가 똑같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리스트니까요, 이 모든 주소를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묶음 데이터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겠죠. 이걸 제가 5번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B는 이 묶음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도록 5번지를 저장하게 될 겁니다. 그 근거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층위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층위까지 저장을 하고 싶은데, 두 번째 층위까지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인 데이터가 요 녀석들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묶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같은 메모리 공간, 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할당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사를 해오기로 했으니까 이 1번지, 2번지, 3번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채워 넣겠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은 그대로 같은 곳을 참조하게 되는 그림일 거예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B의 첫 번째 값을 제가 1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어디 메모리에 저장이 될 거고요. 요게 6번지에 저장이 됐다고 쳐볼게요. 이 상황에서 저는 B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했으니까 B가 참조하고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요소의 값을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할당시키겠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값은 6번지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6번지로 변경시키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층위까지만 복사했었을 때는 들어가서 수정했었을 때 같이 변경이 되어버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층위까지 복사하고 나니까 첫 번째 데이터를 수정하더라도 이 A에는 영향이 없어버리죠. 아, 그러니까 리스트를 복사할 때는 독립된 데이터셋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까지 복사를 해야 되는구나, 더 안쪽의 층위까지 복사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왼쪽을 얕은 복사라고 할 거고요, 오른쪽을 깊은 복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오른쪽이 왼쪽에 비교해서 조금 더 깊은 층위까지 복사를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 12번 라인처럼 복사된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 수정을 가했을 때 얕은 복사의 경우에는 같이, 원본도 같이 변경이 되지만 깊은 복사의 경우에는 원본은 변경되지 않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고요. 이 얕은 복사의 경우에는 이 11번 라인처럼 이 리스트 원본 자체를 그냥 넘겨줘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깊은 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깊은 복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총 3가지 방식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반복문과 슬라이싱을 활용한 깊은 복사를 한번 수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복사할 대상인 리스트 A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1, 2,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리스트 B라고 해서 리스트 A를 복사 받아올 하나의 변수를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리스트 B에는 어떤 값을 세팅해 줄 거냐면 저는 리스트를 세팅해 줄 건데요. 이 리스트를 세팅해 주는 이유는, 자,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복사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층까지 복사를 해오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구조, 여기까지는 같은 메모리 구조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묶음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걸로는 아직 부족해요. 어떤 게 부족하냐면 지금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묶음 데이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복사는 해오진 않았지만 이 공간을 세팅해주기 위한 더미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6번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6번지, 얘도 6번지, 얘도 6번지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면 저희는 0이라고 하는 값을 3개 갖도록 하면 될 겁니다. 요 그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팅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0을 3개 넣어줄 거예요. 근데 그 3개라고 하는 값은 리스트 A의 아이템 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랭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 A의 길이를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는 지금 그림에서 아직 복사를 해오기 이전 상태고요. 우리는 이 A를 순회해주면서 아이템을 하나씩 이렇게 복사를 해올 겁니다.
그래서 A의 아이템을 하나씩 접근하기 위해서 순회를 해줄 건데요. 저희는 for문을 통해서 순회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마저 쳐보자면 for i in range 하신 다음에 랭 리스트 A를 주게 되면요. 이 리스트 A의 길이는 3이니까 이 레인지의 결과는 0부터 2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에는 리스트 A에서 0번에서 2번까지 인덱스를 순회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A에서 i번째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값을 순회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 값을 가져와서 어디다 넣어줄 거냐? 우리가 리스트 B에 i번째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접근해서 같은 순서로 저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값을 넣어준 결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0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 개의 블럭 속에 1번지, 2번지, 3번지가 하나씩 접근해서 복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1번지고요. 이 친구는 2번지, 그 다음 3번지 이렇게 쏙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B가 독자적인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는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B에서 첫 번째 요소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A는 영향이 없겠죠.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리스트 B에서 첫 번째 값을 제가 100으로 또 바꿔볼게요. 아까는 A도 동시에 바뀌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A, 그 다음에 리스트 B를 출력했었을 때 출력 결과 이번엔 B만 변경이 되고요. A는 변경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복문을 통한 깊은 복사였고요. 다음으로는 슬라이싱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A라고 하는 리스트를 복사해 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코드 작성을 해보기 전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이 인덱싱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 슬라이싱과 인덱싱은 둘 다 일종의 함수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함수도 배웠으니까요.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함수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인덱싱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우리가 인풋으로 뭘 주게 되냐? 우리는 인덱스를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 이 인덱싱 함수의 수행 결과 이 리턴은 뭘 주냐면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어떤 주소값을 넘겨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A를 대상으로 해서 0번 인덱스를 넘겨주게 되면요. 0번 인덱스에 찾아갔더니 1번지가 적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는 1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인풋으로 무엇을 주냐 하면 시작할 인덱스, 그리고 끝 인덱스, 그리고 스텝 이렇게 세 가지 인자를 줄 거예요. 그러면 리턴으로 무엇을 주냐? 이 친구는 리스트를 슬라이싱 했을 때는 리스트를, 문자열을 슬라이싱 했을 때 문자열을, 그리고 튜플을 슬라이싱 했을 때는 튜플을 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트를 슬라이싱 할 예정이니까요. 리스트가 출력이 될 예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타트를 0으로 주고요. 그 다음 end를 2를 줘볼게요. 그 다음 스텝은 1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0번부터 시작해서 한 칸 한 칸 전진할 건데 이 2번 인덱스 이전까지 슬라이싱 하겠죠? 결과적으로 리턴할 리스트는요. 이렇게 두 개의 칸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 첫 번째에는 1번지, 두 번째에는 2번지가 쏙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슬라이싱의 특징은요. 이 원본에서 두 개를 가져오긴 하지만 이 반환되는 리스트는요.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본의 값을 깊은 복사해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요. 저희는 A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A에 대해서 이렇게 대괄호 써주시면 되고요. 땡땡 두 개를 써줌으로써 여기가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여기가 끝 인덱스, 여기가 스텝 이렇게 세 개를 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스텝을 생략하게 되면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스텝 값을 주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스텝을 1로 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시작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 생략 가능해요. 그리고 이 끝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가져야 된다면 이 끝 값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슬라이싱 해라 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 가능한데요. 이 슬라이싱도 일종의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녀석의 리턴이 뭐가 되냐? 이 A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에 접근해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새로운 리스트에 할당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를 갖는 별도의 리스트를 세팅하게 되고 이 녀석을 리턴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우리가 새로운 변수에다 세팅만 해주게 된다면 깊은 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B로 제가 할당해 볼게요. 아, 이게 A가 아니라 리스트 A였죠? 그러니까 앞에 변수도 리스트 B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리스트 B 첫 번째 값을 100으로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 프린트 리스트 A랑 리스트 B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깊은 복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B만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슬라이싱을 통해서도 잘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반복문과 슬라이싱을 활용해서 깊은 복사를 수행하는 거 배워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깊은 복사를 하는 거는 1차원일 때만 가능해요. 1차원 리스트일 때만 가능하더라. 자, 그 말은 1차원일 때는 되지만 2차원 이상일 때는 지금 이 코드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2차원을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1차원이 뭔지, 2차원이 뭔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자, 파이썬이 지원하는 이 리스트와 같이 묶음 데이터에서 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묶음 데이터의 경우에는 1, 2, 3처럼 여러 가지 값들을 갖고 있을 텐데 그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 수를 차원의 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리스트 A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A에서 인덱스 하나만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리스트 A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강사님, 1차원 말고도 2차원 이상, 그러니까 값에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 수가 2개 이상인 케이스도 있나요?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2차원 리스트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런 꼴의 형태가 2차원 리스트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대괄호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 리스트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 안에 아이템은 묶음 데이터가 아니라 낱개 데이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스트 A의 경우에는요, 아이템에 들어갔었을 때 그 아이템이 또 묶음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값에 접근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이템에 한 번 접근한 게 끝이 아니라 그 아이템 속에서 또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되는 두 번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제가 8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프린트를 해보실 건데요. 리스트 A에서 아이템을 골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8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대괄호로 봤었을 때 세 번째 아이템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인덱스에서 가져올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요, 8만 가져오고 싶은데 이렇게 7, 8, 9가 다 가져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접근을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접근하는 거예요. 이 묶음 데이터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8을 골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덱스를 2개 사용해 주셔야 출력 결과 이제서야 비로소 8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음 데이터 속에 묶음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덱스를 2개 사용해 주셔야 값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원 리스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아이템이 모두 같은 차원수라는 것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묶음 데이터가 아니고요, 1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하나만 쓰면 되겠죠. A에서 첫 번째 값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차원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접근하기 위해서는 2차원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리스트 A는 1차원의 값과 2차원의 값이 섞여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 아이템들 중에 가장 큰 차원을 해당 리스트의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고 2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2차원 리스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자면 아이템이 하나 더 있다고 칩시다. 어떤 아이템이 있냐면 대괄호가 2개 있고요, 여기 안에는 10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랬을 때 이건 전체적으로 몇 차원일까 생각해 보시면요, 1은 지금 1차원 접근 가능하고요, 4, 5, 6, 7, 8, 9는 2차원으로 접근 가능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아이템에 하나 접근해서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총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스트 A는 3차원 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기준으로 해서 대괄호가 몇 개 열려 있는지 그 차원을 세워주면 차원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리스트 A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가 B, C, D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 지금 몇 차원 리스트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실수들 많이 하시는 게요, 이거 강사님 대괄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1차원 리스트입니다 라고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데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자, 왜냐면요, 이 D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수잖아요. 변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넣어놨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친구는 2차원 리스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전체적으로 3차원 리스트가 됩니다. 왜냐면 리스트 속에 2차원 리스트가 들어있으니까 총 대괄호가 이렇게 3개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A는 전체적으로 3차원 리스트가 됩니다. 물론 B와 C가 차원수가 더 크다면 더 고차원의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리스트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 있다면 차원수를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위에처럼 변수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값이 들어있다면 대괄호 수를 세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가 다차원 리스트, 그리고 차원수를 어떻게 세줘야 되는지, 어떤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n차원, 다차원 리스트를 왜 배웠냐 하면 이렇게 깊이가 깊어진 경우에는요, 이 위에서 짠 코드로 깊은 복사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반복문 코드와 슬래싱 코드를 아래에서 하나씩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반복문 코드를 그대로 긁어 올게요. 요거 그대로 긁어 오셔서 아래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정할 포인트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값 변경을 할 때 인덱스가 하나만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값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2개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바꾸고 싶냐면 1이라고 하는 거를 10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기 위해서 이 인덱스를 2개 줄 건데 여기는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 0에 접근해야 되고요. 그 묶음 데이터 속에서도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 또 0으로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에서 0만 주는 게 아니라 또 0을 더 줌으로써 이 녀석을 100으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나서 프린트 리스트 A, 리스트 B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아이템 하나하나 접근하고 있고요. 그 녀석을 이렇게 할당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깊은 복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되나 한번 봅시다. 출력 결과.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 A고요. 뒤쪽이 B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B에 대해서 수정을 했을 뿐인데 A도 역시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까처럼 반복문, 이 아이템을 순회해주면서 할당을 해줬는데 얘는 깊은 복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 A라고 하는 2차원 리스트가 메모리 구조에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려보면요. 1, 2, 3, 4, 5, 6, 7, 8, 9가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게 각각 1번지부터 9번지까지 저장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묶여있죠? 그래서 여기 이 세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리스트에 1번지, 2번지, 3번지가 쏙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리스트가 또 어딘가의 리스트에서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만약에 10번지라고 한다면 이 10번지가 여기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4, 5, 6이라고 하는 3개의 아이템도 역시 여기 두 번째 아이템으로서 리스트로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번지, 5번지, 6번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리스트도 역시 어딘가의 아이템으로서, 리스트의 아이템으로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11번지라고 한다면 이게 11번지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7, 8, 9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7번지, 8번지, 그 다음 9번지가 이 12번지에 있다고 친다면 여기 12번지라고 하는 주소도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 A는 이렇게 리스트 2종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13번지라고 한다면 이 13번지를 저장하고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A로부터 해서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몇 번 들어가야 되나 볼게요. 일단 A로부터 인덱싱 한 번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값이 들어있는 주소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는 이 반복문을 통해서 인덱싱을 한 번만 수행해주고 있어요. 한 층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하는 대상은 여기 값의 주소가 아니라 값의 주소 이전인 어떤 리스트, 묶음 데이터의 주소가 복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B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냐? 우선 여기 39번 라인 보시면 리스트 B라고 하는 변수에 리스트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있냐면 0이 리스트 A의 길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A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 아이템이 3개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길이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B는 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3개 갖고 있을 텐데요. 0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요게 만약에 13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 쏙 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B는 이 13번지를 총 3개 갖고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기본 세팅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리스트의 주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14번지라고 한다면 B는 이 리스트의 주소인 14번지를 갖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39번 라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 A의 길이만큼 순회를 해주면서 리스트 B에서 한층 들어간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B에서부터 한층 화살표 물고 들어간 이 하나만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요 3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뭘 넣을 거냐면 A에서 한층 들어갈 녀석들을 복사해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13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10번지, 11번지, 12번지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10번지가 복사되어 올 거고 여기는 11번지, 여기는 12번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0, 11, 12번지는요. A가 참조하고 있던 리스트의 주소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역시 여기 위에 있는 3개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2번 라인, 이 첫 번째 인덱싱 들어가게 되면 여기 10번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지에서도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요. 10번지는 여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아이템을 요걸 100으로 바꿔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B에서만 바꾸는 게 아니라 A도 같은 주소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리스트 A가 1차원 리스트인 경우에는요, 이 반복문을 돌았을 때 이 깊은 복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반복문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원 리스트인 경우에는 이때는 깊은 복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래 그림이 1차원이었을 때고요. 이 위에 그림이 2차원이었을 때의 리스트 형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B라고 하는 변수에 A를 넣어주게 되면 이 B는 어떤 값을 갖게 되냐? A가 가지고 있는 이 14번지라고 하는 리스트 주소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B도 A도 같은 리스트를 참조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은 복사는 어떻게 수행을 하냐? 그러니까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이게 같은 리스트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리스트 공간을 만들어서요. 같은 값을 가져오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져오는 값의 대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복사하고 싶어하는 값이 들어있는 이 1번지부터 9번지의 값을 가져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1, 2, 3, 4, 5, 6, 7, 8, 9번지는 지금 1차원 리스트일 때는 하나만 더 들어가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사하실 때는 한 층만 더 들어가서 복사를 하면 이거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원 리스트일 때는 한 층을 더 들어가 봤자 여러분이 값을 저장하고 있던 1, 2, 3, 4, 5, 6, 7, 8, 9번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원 리스트에서 복사를 하실 때는요. 깊게 복사를 해주고 싶을 때는 여기까지 복사를 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녀석들을 복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복사를 해주어야 하니 저희는 이 B에 박스를 여기까지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여기까지 같은 공간을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지금 1번지를 가져오고 2번지를 가져오고 땡땡땡 이 9번지까지 가져오게 되면 여기까지 복사가 완료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한 층, 두 층 들어가야 되니까요. 1차원 리스트를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2차원을 세팅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한 층 들어간 부분을 복사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층 들어간 부분에 우리가 복사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 역시 한 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차원을 순회할 수 있게끔 반복문을 구성해줘야 될 겁니다. 바로 코드 수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리스트 A의 값을 복사해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B도 역시 A와 같은 자료구조, 독립적인 자료구조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원 리스트가 세팅이 된 모양이니까요. 2차원 리스트를 세팅할 거고요. 2차원 리스트의 값에는 일단 의미 없는 값인 0을 채워 넣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리스트 B의 초기 세팅은요. 000, 000, 000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리스트 B에는 제가 일단 빈 리스트를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는 총 3개의 아이템을 넣어줄 건데요. 3개의 아이템인 이유는 리스트 A도 역시 아이템이 3개 들어있어서 그래요. I in range 3번 넣어줄 건데 그 녀석은 리스트 A의 길이였어요. 그래서 3번 돌아줄 건데 그 아이템으로 넣어주는 것이 리스트여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 값을 바로 가져올 건 아니고요. 0이 3개 들어있는 아이템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B에 append를 해줄 건데요. 0이 3개 들어있는 리스트를 append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스트 B에는 000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가 총 3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반복문을 3번 돌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각각 아이템이 한 번씩 들어가니까 이런 그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초기 세팅이 끝났으면요. 이 리스트 A에 들어있는 1부터 9까지의 값을 하나씩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면 될 거예요. 그런데 리스트 A는 2차원 리스트다 보니까 여기 1부터 9까지의 값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2개의 인덱스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이렇게 인덱스를 2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 1부터 9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인덱스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걸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1은요.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 0번 아이템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0번 아이템에 들어갔더니 그 녀석도 리스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 또 역시 0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은 이 0,0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5의 경우에는요. 이 두 번째 아이템이니까 1번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템 중에서도 두 번째 아이템에 들어있으니까 1,1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인덱스를 순회하면서 값을 가져오면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1차원 리스트를 순회할 때는요, 이 반복문이 하나만 있으면 됐죠. 그 이유는 순회하는 인덱스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반복문 하나로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두 개 순회해야 되죠, 두 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반복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은 상당히 길었지만 코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저는 이 반복문 아래에 이 안쪽에서 반복문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range까지 써주시고요. 이 안에 어떤 값을 넣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바깥에 있는 포문, 여기에서 인덱스는요, 뭘 의미하냐면 이 앞쪽에 있는 인덱스를 의미할 겁니다. 얘가 i예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저희가 얘도 순회를 해줘야 되니까 얘를 우리가 j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우리는 0번, 1번, 2번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리스트 A가 총 3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J는 몇 번 돌 수가 있나요? 라고 하신다면 강사님 3번입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똑같이 랭 리스트 A 이렇게 주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코드에서 돌긴 돌거든요. 지금 코드에서 돌긴 도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 이런 코드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리스트만, 첫 번째 리스트만 길이가 달랐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리스트 A가 이 i는 0부터 2까지 잘 돌겠지만요. 이게 0번째일 때는요. 이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는 0부터 4번 인덱스까지 이 J가 돌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랭 리스트 A는 이게 3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0부터 2까지밖에 안 도는 사태가 발생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도 이 리스트 A의 길이가 3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템들도 역시 3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도 잘 돌아가는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랭 리스트 A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이템의 길이만큼을 여러분이 안쪽에선 순회해 주셔야 적당한 J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A의 길이가 아니고요. 여기 안에 리스트 A의 i번째의 길이만큼을 돌아라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은 어렵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랭 리스트 A는 이 아이템 3개니까 3이 들어가겠지만 이 두 번째 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몇 번째 i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몇 번째 아이템을 순회하는지에 따라서 그 길이만큼만 뽑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리스트는 길이가 3이니까요. 3이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아이템도 역시 3이 될 거고 세 번째 아이템도 3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아이템이 5개였다고 한다면 이때도 역시 대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대해서는 길이가 5가 나오게 될 테니까 이것도 역시 대응이 되더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두 번, 세 번 들으시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되었으면요. 이게 i가 0일 때는 j가 0부터 1, 2 그래서 0,0, 0,1, 0,2가 순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안쪽의 포문이 끝나죠. 끝나기 때문에 다음 i를 찾게 돼요. 그래서 1차례가 될 거고요. 1차례 역시도 이 아이템의 인덱스 길이만큼. 그래서 마찬가지로 0, 1, 2가 순회가 되어서 이 i가 1일 때 j가 0, 1, 2 이렇게 순회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i가 2일 때 0, 1, 2 이런 식으로 이 이중 포문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 원하는 대로 순회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줬으면 우리 값을 넣어주면 돼요. 우리는 리스트 B, i가 아니라 j까지 들어가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인덱스 번호로부터 값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리스트를 이중 포문을 통해서 복사를 해온 다음에 값을 변경해보고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이렇게 늘려놓은 다음에 이거 줄이는 걸 깜빡했어요. 이거 지우고 프린트 해볼게요. 이거 지운 다음 출력 결과. 자, 보시면 여길 기준으로 해서 앞에가 A고 뒤에가 B거든요. 그랬을 때 B만 수정했으니까 B만 수정이 된 모습이고요. A는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깊은 복사가 잘 수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싱 방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 방식은요, 아까 1차원 리스트를 깊은 복사했던 방식 그대로 한번 할당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값을 100으로 바꾸는 것까지 수행한 다음에 프린트 해봤습니다. 자, 아까 전에 A가 1, 2, 3을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때는 깊은 복사가 잘 수행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2차원의 경우는 어떤지 봅시다. 출력 결과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앞쪽이 A고요. 뒤쪽이 B인데요. B에 대해서만 값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A도 역시 바꿔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문과 마찬가지로 1차원일 때는 잘 깊은 복사가 됐지만 이 슬라이싱도 이 방법으로는 깊은 복사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자,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요. 리스트 A라고 하는 변수가 2차원 리스트니까 이렇게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B에 가져오고 싶은 값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값이 들어있는 주소들, 이 주소들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 값들을 복사해오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58번 라인을 보시면 A에서 한 층만 들어가서 그 녀석을 슬라이싱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길 슬라이싱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녀석을 슬라이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슬라이싱해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복문에서 한 층만 들어가서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 가능하냐? 이 경우에는 안쪽까지 한 층 더 들어가서 슬라이싱을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렇게 한 층만 들어가서 슬라이싱 할 때는 이 슬라이싱을 한 번만 해주면 됐었거든요. 요 녀석 한 번. 그런데 한 층 더 들어간다는 건요. 이 한 층 더 들어간다는 액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 번 다 슬라이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복해주면서 슬라이싱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코드로 옮겨볼게요. 일단 그냥 슬라이싱 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 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접근해가지고 슬라이싱 해줘야 되기 때문에 I in range list A의 길이만큼을 순회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이 안쪽에서 한 층만 들어가서 슬라이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가서 요 녀석을 슬라이싱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번째에 들어가서 그 녀석, 그 안쪽 녀석을 슬라이싱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템을 3번 가져와서 우리가 B에 추가해주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리스트 B에는 빈 리스트를 놓아줄 거고요. 이 슬라이싱한 결과를 appen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I가 순회되면서 요 녀석을 슬라이싱하고 요 녀석 슬라이싱하고 그 결과 리스트를 리스트 B에 하나씩 추가해주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독자적인 1, 2, 3, 4, 5, 6, 7, 8, 9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정해준 다음에 이 첫 번째 값에 접근해서 값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 출력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 자, 이번에는 이 앞쪽이 A고 뒤쪽이 B예요. 이 상태에서 B만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는 1 그대로죠. 자, 그래서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방법도 반복문처럼 더 깊이 들어가서 슬라이싱을 해줘야만 다차원 깊은 복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복문 그리고 슬라이싱을 통해서 깊은 복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다차원 리스트를 깊은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요, 여기 아이템 하나를 살펴보면 이 녀석이 2차원 리스트죠. 그래서 2차원 리스트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3차원입니다. 이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총 3개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 또는 슬라이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값을 가져와야만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아까 2차원 리스트를 깊은 복사했던 반복문 코드인데요. 여기서 인덱스가 2개 필요했었는데 3차원 리스트를 깊은 복사해주기 위해서는 반복문이 2개가 아니라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그쵸? 인덱스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을 통해서 2차원 리스트를 복사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는 2층을 들어가서 이 녀석을 슬라이싱 했었는데 이번엔 3차원이니까 2층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층을 들어가서 슬라이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싱이나 반복문 둘 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까요? 이 첫 번째 아이템은 3층을 들어가야 값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근데 이 두 번째 아이템은 그냥 더 깊이 들어갈 것 없이 바로 값이 들어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차원이 아니라 한 층 더 들어가서 4층을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값까지 복사해주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3층, 여기는 1층, 여기까지는 4층을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아이템마다 차원이 다른 리스트를 가지고 복사를 할 때는요, 이게 아까 코드로는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반복문 코드를 보셨을 때 2층을 들어가고 있죠. 다 균일하게 2층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어떤 아이템은 3층, 어떤 아이템은 1층, 어떤 아이템은 4층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관된 차원으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코드로 안 된다는 거지 코드를 복잡하게 구성하면 반복문으로도 할 수 있긴 해요. 상당히 더러워질 뿐이죠. 자, 이런 식으로 2차원 그 이상의 다차원 데이터 또는 이 차원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깊은 복사를 할 때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다차원 데이터를 깊은 복사하는 간단한 함수가 파이썬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딥카피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말 그대로 깊은 복사죠. 자, 이 녀석은 파이썬 기본 내장 함수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오셔야 되는데요. 임포트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코드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설치할 때 다 가져온 코드입니다. 그래서 가져올 건데 어디 있냐면 카피라고 하는 모듈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카피 해오시면 되고요. 이 모듈 속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딥카피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카피에 있는 딥카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카피를 전부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딥카피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카피에서 뭘 가져올 거냐, import 딥카피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카피 점 안 붙여도 딥카피를 바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거고요. 저희는 이 복잡한 구조를 굳이 안 가져올 거고요. 아까 2차원 리스트 이거 있죠? 이거를 그냥 딸깍 딥카피를 사용해서 깊은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나 슬라이싱이 아니라요. 이 녀석을 복사해 주시고 아래에서 이 딥카피를 수행하기 전에 일단 가져와 줄게요. 가져와 준 상태에서 이 리스트 A를 딥카피의 인자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출 결과를 제가 리스트 B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 B에는 리스트 A에 깊은 복사된 결과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B를 변경시키더라도 리스트 A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까처럼 이 첫 번째 데이터를 100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번에 리스트 A와 리스트 B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 결과 보시면 이 앞쪽이 A고요. 뒤쪽이 B인데 이번에는 이 딥카피 한 줄만으로도 B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A는 그대로죠. 이 녀석은 이 복사 대상이 몇 차원이든지 간에 그리고 차원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간에 값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녀석을 복사를 해줄 겁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자,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린 총 3가지 방식을 배웠습니다. 반복문, 슬라이싱, 그리고 딥카피. 이렇게 배웠을 때 여러분이 마지막에 딥카피를 배운 순간 좀 허무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굳이 코드를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 그냥 딥카피 하면은 상당히 편리한데 이걸 왜 굳이 고생해서 배웠을까? 이게 좀 섭섭하셨을 텐데 이것도 당연히 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A라고 하는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게 다차원 리스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걸 모두 다 깊은 복사를 해야 될까?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데이터는 깊은 복사하고 이거는 얕게 하고 이거는 또 다시 깊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템마다 그 깊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딥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을 전부 다 깊이, 최대 깊이까지 다 복사하기 때문에 특정 아이템만 얕게 복사하는 그런 옵션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템에 일일이 접근해서 어떤 거는 깊이 들어가고 어떤 거는 얕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코테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략 한 80%에서 90% 정도는 딥카피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얕은 복사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메모리가 부족한 상황일 경우에는 얕은 복사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 A라고 하는 변수가 아까 무수히 그려봤던 리스트, 2차원 리스트 구조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게 3x3 구조네요. 자, 이때 B라고 하는 변수의 이 A를 얕은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메모리 공간이 얼만큼 필요하냐? 여기까지만 얕은 복사를 하겠다고 치면 한 칸만 필요하고요. 나는 한 층만 더 들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4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깊게 다 복사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다 필요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 거는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딥카피는 이 원본을 가지고 변경해도 되는 독립적인 공간을 세팅하는 건 참 좋지만요. 메모리 공간이 2배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좀 빡빡하게 주어지면 이 깊은 복사를 하지 못하고 얕은 복사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강의가 유독 길고 어려웠습니다. 그쵸? 이 복사 개념도 어려워 죽겠는데 2차원 리스트를 순회하는 것도 오늘 처음 봤잖아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강좌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반복문을 통해서 깊은 복사를 구현할 때 이 리스트 B에다가 000000000 이 세팅을 해본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리스트에 반복된 값을 계속 삽입할 때는요, 이렇게 반복문을 쓸 필요가 없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통해서 간단하게 수행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테마는 제가 입력이라고 하는 테마를 다룰 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복사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2번, 3번 들으시더라도요. 꼭 마스터 하시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